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올해와 내년에 시험 합격운과 승진운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지요. 중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갈 때 시험을 치르게 되고, 고등학생들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수능시험, 이게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도 취직시험이라든가 공무원시험, 임용고시, 로스쿨, 성인들도 면허증이라든가 각종 자격증 시험을 치르게 되지요. 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다음에 하늘이 감동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노력과 실력이 대략 70%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가 시험 합격 운이 작용하는데요. 자, 오늘 강의는 시험 합격운이라든가 승진운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합격운 컨설팅을 했던 사주명식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사주명식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자, 이제 9월 12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중순에 수능 시험을 보고 그 후에는 이제 정시 모집도 진행이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이제 합격 운이라든가 입시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제가 실제 이제 입시 진로 컨설팅을 하면서 합격 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린 이런 사주 명식인데요. 자, 합격 운의 천간에서는 합이 중요합니다. 천간과 지지, 천간에서는 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주에서 잘 알고 계시는 천간 합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갑기합이라든가, 이와 같이 을경합이라든가, 그 외에도 무괴합, 병신합, 정임합, 이렇게 천간합이 5개가 있죠. 특히 이렇게 일간과 이렇게 갑기합,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 이때가 이제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자, 이 용신이 충을 한다라거나 용신이 합거를 한다라거나 이럴 때는 이제 불리하죠. 예를 들어서 축월생은 용신이 정화, 사화, 화가 되죠. 그러면 올해 개묘년입니다. 올해 개수가 정계충을 하지요. 이렇게 이제 용신을 충을 할 때 불리한데, 이 학생은 용신을 충해도 올해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화는 열작용을 하느냐 빗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운이 갈리는데, 4, 5, 2월이면 이 정화는 열작용을 하지만 축월생, 완전히 동지섣달, 섣달 출생이기 때문에 정화는 빗작용을 합니다. 열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화가 제왕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이렇게 되면 정계충을 해도 개수, 올해 개묘년에 개수와 정계충을 해도 이 용신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용신과 충을 하거나 용신을 합거할 때 불합격이 아니라 이 용신의 힘의 세기, 그래서 사람의 사주는 격과 용신이 튼튼해야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단 만일 이 정화가 기사시가 아니라 만일에 임진시에 태어났다, 진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올해 불합격운이 됩니다. 용신이 충을 받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신의 동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 정관. 여기 상관이 있지, 정관이 있죠. 만일에 올해 경자년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올해 개묘년인데 만일에 경금해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경금은 상관이기 때문에 갑경충 상관정관을 하죠. 상관정관은 매우 불리합니다. 물론 정관이 튼튼한 경우는 상관정관을 해도 큰 불합격의 요인이 적지만 이 정관이 약할 때 상관이 강하게 작용하면 불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관성은 형충을 당하지 않을 때 합격 가능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합은 대체적으로 유리하고 형충, 파해, 원진, 공망 이것은 합격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축술미 삼형살이나 인사신 삼형살은 어떨까요? 이것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질 않습니다. 축술미 삼형, 인사신 삼형 이것은 오히려 축술미라든가 인사신 삼형이 작용하는 경우는 활인업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아니면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수의사, 한의사 이렇게 활인업에 관련된 아니면 권력계통, 검찰, 경찰, 소방관, 교도관 이런 쪽에 응시하면 오히려 축술미 삼형, 인사신 삼형살의 합격운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리고 목화통명, 목화상관격이나 금수상관격은 일반 사주에 비해서 합격운이 유리합니다. 왜? 그 정도로 두뇌 회전 능력, 센스, 위트, 재치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시험에 찍기도 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서 육친론에서 정인운이라든가 인성운, 정관운, 관성운이라든가 식상운에는 합격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항마운은 비경겁제운이라든가 재성운 이거는 항마운이기 때문에 다소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용신이 3개가 있는데 격국용신, 조용신, 억부용신이 있는데 합격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격국용신입니다. 그래서 격국이 관인상생이라든가 식상생제가 될 때 합격이나 승진이 잘 됩니다. 두 번째가 조후용신이 왔을 때, 세 번째가 억부용신운이 왔을 때.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월지로 그 사람의 주로 이제 그릇, 직업을 많이 보죠. 월직. 그래서 이제 격을 월지 지장간으로부터 뽑게 되죠. 그 다음에 일지 지장간은 그 사람의 기질적성,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적성을 판단하는 게 바로 일지 지장간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성과 간성, 사주에 이렇게 관성과 인성이 있다. 저것을 합을 해서 인성과 간성을 약한 관성과 인성을 합고할 때는 불합격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관인상생은 식상생제운 이렇게 격이 살 때는 십중팔구 합격을 한다. 자, 그리고 본인이 정관운일 때, 관성은 정관평관운일 때는 주로 국가공무원에 합격하고 취직시험에 합격을 하고 학생들의 입시시험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수시, 정시라든가 특목고 시험, 자사고 시험에 관성운일 때, 그 다음에 식상운일 때는 영양사라든가 요리사라든가 제조, 기술사 시험에 유리한 게 바로 식상운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의 합격운의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올해 2023년의 최고사주는 천간의 무토일간의 무계합을 하는 경우. 자, 이렇게 기토일간도 괜찮은데요. 만일에 올해 무토일간이면 올해 계면년에 이 개수와 무계합을 하지. 그 다음에 특히 올해 개수일간에 여기가 개수일간에 천간에 무토가 있는 분들 거의 십중팔구 합격이 됩니다. 왜? 개수일간에 무토가 있으면 이 개수가 무토 정관과 합을 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올해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서는 올해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해묘목이 되지. 만일에 이제 해묘목이 된다라든가 묘신은 지장간의 을경합, 암합을 하죠. 일지와 해묘합을 한다라든가 암합을 하는 경우 이런 건 유리하죠. 그 다음에 임묘진 방국이라든가 삼합을 하는 경우 지지에서 이런 경우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일간과 합을 하거나 특히 관성과 합을 하는 경우는 합격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올해 최악의 사주는 정화일간.
올해 정화일간이 정계충을 할 때, 정계충, 일간이 충을 하면 혼돈스럽지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경우, 이럴 때 정계충을 하게 되면 이 정화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정화가 관성인 분들 중에서 정화가 뿌리가 약하거나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이제 불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악의 사주다. 올해 중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년 갑진년으로 갑니다. 내년에 갑진년에는 기토일간이 가장 유리하죠. 왜? 여기도 갑기합이지만 내년 기토일간의 갑목은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과 기토가 합을 이것은 따논당상이다.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그러니까 내년에 기토일간은 승진운이라든가 남자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합격운이라든가 대단히 좋습니다. 반면에 최악의 사주는 내년에 갑진년에 일간이 경금인 경우는 갑경충을 하죠. 이렇게 갑경충. 근데 이제 갑목에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튼튼하면 괜찮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가 없는데 내년에 진토가 오기 때문에 진유합이 되지요. 그래서 천간에 일단 갑경충은 불리하지만 지지에 뿌리 없는 을목이 통근을 했지요. 이 진토의 내년에. 그러면서 진유합을 하게 되면 아래 사주는 내년이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지지가 진술충을 댈 때 주의해야죠. 진술충이라든가 진축파라든가 진진영이라든가 진의 원진을 짜는 경우, 내년에 이런 경우가 시험에 다소 불리합니다. 그러면 위 학생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인데 내신이 1등급 대 상위권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학생인데 관이 이렇게 정관이 우뚝 쓰고 정관이 해준 과목에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면 국립대가 충분히 가능하다. 부산이면 부산대, 대구면 경북대, 충남이면 충남대, 충북이면 충북대, 이렇게 일단 지방의 국립대가 가능하고 1등급 중반, 1.5등급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성서한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 정도가 일단 지원 가능하고, 합격 가능한 것은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정관이 우뚝 섰을 때는 국립, 서울대는 조금 힘들겠지만 일단 서울 시내 명문대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월지 축토는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과라면은 생명공학, 생명과학, 유전자공학 이런 쪽으로 가면 일단은 사립 명문대나 아니면 지방 국립대, 부산대, 경북대는 충분히 올해 합격을 하다. 그 이유는 정계충을 해도 이 정화 용신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지와 합을 하고 묘신 암합을 할 때는 올해는 수시 6장을 내면 2장 정도는 합격이 가능하다. 2-3장, 2곳에서 3곳. 근데 아래는 불리하지. 여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3등급대이기 때문에 3등급대 일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양인격이죠. 양인격의 무간사주. 여기는 관이 있는데 이렇게 무간사주 같은 경우는 올해 다소, 왜? 올해 같은 경우는 묘유충을 3번을 하죠. 올해 뿌리가 내리려고 묘목이 왔는데 싹을 자르게 되죠. 물론 천간은 금생수 상관운인데 천간에 상관생제 되는 것은 괜찮은데 지지 때문에 이런 것은 모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문과학생인데 논술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는 불가능하고 정시에서 제가 강하면 그 수학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수학이 표준 점수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 정시 모집에 수학 1등급의 초점을 맞게 되면은 좋은데, 이 아래 사주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내년 진유금이 오는 내년 반수나 재수, 위의 학생은 올해 명문대 합격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2-3곳 정도 합격할 수를 예상을 하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인격이 강하면 이 대학도 높기 때문에 무간사주가 이 대학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수나 재수나 하면 내년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월 12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3 합격은 입시 진로 컨설팅, 수시 지원 컨설팅이라든가 합격 운에 대해서 컨설팅 의뢰, 뭐 전화 컨설팅이라든가 방문 컨설팅을 하는 신청이 부쩍 늘고 있어서 뭐 하루에 10명 이상 이렇게 이제 상담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 반수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대학생, 대학원생, 성인의 취업운,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임용고시라든가 이렇게 합격운이라든가 진로 적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이제 부쩍 늘어가지고 일단 제가 워낙 강의와 상담으로 바쁜 관계로 일단 상담 신청이나 컨설팅을 의뢰하실 분은 마감되기 전에 일단 우측 상단에 뭐 제 연락처나 그다음에 제 유튜브 동영상 모든 동영상 아래 제목 아래 보시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안내라든가 상담 비용이라든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일단 제가 바쁜 관계로 문자로 신청하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해드리고 스케줄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원장에 올해 2023년과 내년 2024년의 시험 합격운과 승진운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